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6일 열리기로 여야가 극적 합의했습니다. 이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증인 채택 문제는 일단 가족은 부르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는데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글쎄요, 참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청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자 또 예.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국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예. 그 대통령께서 6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지정했고 이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일정을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했다. 이렇게 뭐 물론 이 사안을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큰 틀에서 본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저도 잘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저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진작 전략을 세워서 할 것이지 왜 쫓기듯이 해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부의 전략이 좀 미스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어저께 그저께 조국 후보자가 이제 그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쭉 봤지 않습니까?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서 야, 청문회를 했다면은 저희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했다면은 굉장히 많은 걸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국 후보자는 그 따님 관련해 가지고 단국대학교 논문에서 저나 우리 가족 그 누구도 청탁한 적이 없다는데 장영민 교수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예. 아니 저기 외국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해서 부탁을 하길래 내가 들어준 건데 국내 대학 가서 내가 섭섭했다라는 그 말 완전히 배치되는 말.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었기 방지 청문회였다면은 위증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또 그 코링크 관련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보에 다 게재가 됐고 그 관보에 게재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한 거거든요. 재산신고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발언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만 더 심하게 됐으면은 최대한 가면은 위증죄까지도 이렇게 물고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을 단순하게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사라졌거든요. 아마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혹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저런 거를 집어내는 게 청문회인데 왜 청문회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그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부분들이 많고 그 핵심에는 전 나경원 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청문 요청을 하기도 전부터 뭐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한 의원님들 계셨고 또 기관의 과정 속에서도 무리한 뭐 증인 요구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또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때 아닌 또 망국적인 지역 감정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다 나경원 대표가 중심에 있고 또 나경원 대표가 아마 지금 올해 연말로 임기가 이제 끝을 냈는데 내년 이제 선거까지 참 애매한 기간이 남습니다. 임기가 연장이 되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지도력 비판의 지도력의 문제점들, 원내 전략 부재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리고 이제 또 여론조사 이런 문제까지 해서 오늘의 그 합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자간담회를 보고 나니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정치에서 100%는 없거든요. all or nothing은 없습니다. 네. 얼마만큼 얻어내고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본인들의 논리라든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들어가느냐, 먹히느냐, 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나경원 대표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 같은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평론하시는 분들 입장에 들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쉽지만 집어도 합의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부정적인 기류였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을 돼야 되는데 예.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청문회를 해야 청문 보고서를 보내드리죠. 예. 그다음 잘못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청문 보고서 요청하게 돼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청문회도 안 하는데 청문회에서 보고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청문회도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 이거는 오히려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사실 이 부분은 부담스러워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양보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에 조금씩 흘러나왔고 네.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특히 그 기자간담회 형식이라든지 또는 또 국회 사무처에서 문제가 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니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짧게라도 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이틀 청문회 그리고 증인들도 뭐 가족 포함해서 전부 다 부르자. 그랬다가 가족은 직계는 빼자. 이틀은 가자.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가족은 또 안 부르기로 하고 하루만 했다. 이건 한국당에서 다 양보를 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청문회가 지금 된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양보를 했다기보다도 맨 처음 자체의 주장이라든지 이게 무리했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또 우리가 도입된 이후에 관례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하루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대부분 또 증인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관례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좀 무리한 요구를 했던 뭐 전략적인 자유한국당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금일 그러니까 하루 뭐 정도?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원칙적인 법률을 지켰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도 그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당연히 자기가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유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을 지켜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증인 참고인 이제 채택 문제는 법사위 간사끼리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가족은 이제 사실상 배제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출석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증인들은 청문회가 열리기 5일 이전에 통보가 돼서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어떻게 될지 참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아마 미리 일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부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 과연 오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그 부분은 별개로 이제 따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가족이 많이 연루돼 있을 가족 불러자 한 것이지 가족 연루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망신주의에서 가족 부른 건 아니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하니까 했던 건데 어차피 이제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증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법적으로 꼭 오라고 와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 청문회만큼은 모두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인들께서도 본인들이 꼭 법적으로 참석해도 의무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정인지를 꼭 이 기회에 밝혀야 되겠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증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이틀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서 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뭐 이걸 적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당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격, 부적격 조사를 했을 때는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부적격이 좀 이 정도 높았다면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 격차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론을 좀 바꾼 원동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날 3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보셨어요? 거의 전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납득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 추이를 보면 확실히 가장 뭐 여러 가지 지금 특징적이 있는데 그 기자 간담회를 보신 분들이 확실히 찬성 여론이 전체로 더 높았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수긍이 갔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특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해소된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 딸의 포르쉐 문제라든지 뭐 여배우 문제라든지 말도 안 되는 마타도 같은 것들은 다 해소가 됐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시청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과연 그동안 무리한 억측이나 의혹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찬성 여론으로 반전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기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번 이슈에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는데 20대 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상당히 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공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조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런 설명을 통해서 어떤 점들은 납득이 가능한 건지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좀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합의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 격차가 좁아졌다고 하는 이제 모 여론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리얼미터, 대상자가 500명이에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500명을 가지고 전국 단위 여론조사하는 건 사실은 저희 여론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형식 그 내용을 보면은 조국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핵심 의혹이 해소가 돼서 좋아졌습니까? 물어본 건 없어요. 질문지 자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의혹이 해소가 됐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여러 군데에서 죄송하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인정하면은 넘어가자.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핵심적인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은 핵심이 빠져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 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핵심 의혹이나 이런 부분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국 후보자 출근길에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인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기된 의혹인데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 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트 그 인턴 증명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확인을 해보니 원래 인턴 저희 아이 그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인턴을 부탁했던 분하고 실제 그 인턴을 수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간담회에서는 계속 의혹을 부인하셨긴 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되면은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어떤 걸 제 말이 잘못됐다는 어떤 증거가 나온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문회 자, 새롭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요.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 또 동양대에 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아내가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학교의 총장은 표창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예. 아침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도의 좀 내용이 좀 달라지고 약간씩, 예.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전만 해도 마치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위조된 무슨 그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법률적으로는 사문서 위조나 업무 방해 이렇게 언급한 언론사도 있었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게 지금 이게 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예. 특별히 대장에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학생이 그 봉사한 사실 자체는 명백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이제 지금 받은 내용이 우리가 총장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뭐 사람마다 받는 느낌들이 좀 다른 것 굉장한 같아요. 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예. 이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에 이제 일부 뭐 예. 인터넷에 나왔습니다만 봉사활동을 예. 한 표창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 많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총장상이나 표창장을 예. 하게 될 경우에 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위임 전결해서 예. 하게 되면 이 총장님은 그것을 알거나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너무도 당연하시죠.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이 지금 학생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곳이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런 곳에 가서 그 영어 교육을 많이 빈번하게 받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자체는 굉장히 좀 평가받고 선행으로서 굉장히 표창을 받아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또 의전원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도 좀 달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향을 네. 미쳤다는 일단 좀 뒤에 저희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지금 사실 굉장히 온 국민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동양대 총장이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것 같지 않다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예, 예. 의미가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중히 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그런 뉘앙스 자체가 오후에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아예 정말 기억이 없다. 예. 이렇게 조금 그 보도 배경이 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다.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신중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 조금 뭐 보도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예.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그 입학 요강에 보면은 예.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상벌 사항은 장관급 이상 예. 그리고 대학 총장급 이상의 상이에요. 그게 기준이죠. 예, 그게 예.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은 표창은 기재를 그거는 못하게 돼 기재를 있는 못하게 돼 거군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조국 후보자께서 그 해명하신 건 뭐냐면은 엄마가 운영했던 그 영어 스쿨에 거기에 딸이 가가지고 봉사를 했을 거예요. 예. 그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몇 시간을 했는지도 기록도 없고 그냥 했다만 있고 예. 두 번째 그것이 그러면 정식으로 돼가지고 총장의 표창이나 상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그 요식을 거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총장 표창은요, 일단 전부 다 그 상신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총장상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도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검찰이 압수수색 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 조사가 이제 대부분 나올 일인데 네. 문제는 이게 바뀐 게 아니고 검찰에서 싸그리 다 관련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기 못한다 이런 이 뜻이거든요. 확인해주기 어려운 예, 부분. 예,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다만 그 담당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갖고 왔던 부산 의전원에서 검찰이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온 상장 사본을 예, 예. 보니까
일련 번호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 다르고, 예. 우리가 쓰는 양식이 아니다. 이거를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밝혀지겠죠. 이게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뭔가 이 표창장 자체가 그 동양대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뭐 사무소 사무소 위조, 위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그런 지금 뭐 검찰에서 의심하거나 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뭐 법률적 저촉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마 언론사 지금 기자들이 과연 그 동양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총장상을 받은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아마 조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실관계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 두 번째 또 하나 새롭게 지금 제기된 의혹이요.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 3주간 했다. 근데 또 키스트 측에서는 이게 3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사실관계가 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됐다고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조국 후보자의 이제 부인께서 자기 동창 관계에 있는 키스트의 어떤 A라는 교수한테 자기 딸의 인턴십을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A 교수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인 B 교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B 교수가 하는 프로그램이 3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예. 3주를 꼬박 나와야만 그 인턴십에 대한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증을 받는 건데 불행하게도 이 조국 후보의 딸이 이틀밖에 안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그 봉사 인턴 프로그램을 다 받다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 수료증을 안 줬는데 그거를 처음에 소개했던 A 교수가 자기가 임의대로 저기 수료증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 교수는 아니 프로그램은 나한테 와서 내가 그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줬는데 왜 소개해준 A 교수가 했느냐라고 이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근데 예. 문제는 이것도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자기소개서에 그거를 써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도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설명한 대로 뭔가 이게 제안을 받은 사람과 실제로 담당 사람이 달랐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좀 예. 충분한 해명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아마 뭐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 보도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더 좀 검찰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금 여야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약 한 20분 좀 지나면 오늘 또 입장을 밝힌다고 하네요. 저희가 아마 그러면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주광덕 의원이 이건 좀 파장이 있습니다. 지금 조 후보자 딸이 원래 제1저자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이유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고교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영어 성적이 좋지 않더라. 첫 번째로 이 고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국회의원이 떼서 전 국민 앞에 공개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예. 네, 일단 생활기록부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주민등록부와 같이 내밀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은 뛸 수가 없는 예. 정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 공개, 비밀 침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조국 후보자 딸의 그 의전원 그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과연 저게 입증 자료가 되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의문은 있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러면 꼴찌하는 사람은 영어 못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몇 등급이 나왔다는 것이 과연 그 학생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그러네 5, 6등급이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걸로 저거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거 잘못했다. 만약에 굳이 그것을 밝히려면은 차라리 그 당시에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저자인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다. 그분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렇게 됐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저는 얼마든지 입증 자료가 될 텐데
학생 기록부까지 띈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도 않고 네. 입증 입증도 자료도 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네. 그 등급의 의미가 어떤 건지 또 이게 외고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또 멘트들 분석을 또, 전문가들도 나오시고 했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시끄럽습니다, 온 나라.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그 어떤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광덕 의원은 예. 계속적으로 이런 폭로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예. 예전에 안경환 장관이 예.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조금 그 아드님에 대한 안 좋은 폭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손해배상 청구 그게 주광덕 의원이요. 예, 주광덕 의원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항소심에서 3천만 원 벌금형을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으셨어요. 아, 민사소송이니까. 판결을 받았어요? 예, 예.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히 자제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밀한 그때 그 허위 사실로 밝혀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던 것 사안이고요. 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제 네. 예결위장에서 어떤 그 답변이 나왔냐면 네. 이 기록부를 뗀 사람이 그 후보자 딸과 수사기관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것을 제공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또 수사기관이 어떤 그런 그 게 아닌가. 수사 정보를 예.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에서 한번 그런 그런 일이 것도 있었고 예, 예. 지난번 부산대병원 예, 하고 예. 나서 바로 그날 아, 압수수색하고 난 당일에 그런 뭐 보도들이 각자 나갔죠. 예.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이 이런 뭐 의혹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혹여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수사기관이 그런 좀 여러 가지 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출처에 대한 그렇죠. 의심의 의심이, 눈초리를 예.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수사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자체가 좀 본질을 흐리는 게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딸이 영어를 잘해서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될 수준이었다. 이 내용에 반박을 하려던 건데 이게 사실 학생부 자체로는 증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논거가 될 때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아, 그 논거가 맞다라는 것을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책무인데 저도 사실은 저에게도 왜 저거를 냈지? 저게 과연 그 논거가 되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이 영어를 못하냐 이거예요.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논거로 약하다. 논거도 약하고 두 번째는 저 학생 기록부는 주민등록 같이 그거는 개인 비밀 보호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생각 없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7일 이후면은 임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일에 인사청문회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뭐 전방위 압수수색뿐만 아니고 소환에 예상치도 못한 것도 막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과 수사 속도 좀 법조인으로서도 분명히 보는 시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역 없는 수사, 권력이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수사를 하라고 당부를 하신 게 있는데요. 추상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예. 검찰이 정말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증명된 바가 있고 또 그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많은 부분들이 좀 걱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한편으로 증명을 하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섭섭해하는 지지자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예. 또 조국 후보자도 그날 간담회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체 보고받지 보고받지 않겠다 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억측이나 또 무리한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좀 수사를 좀 일정 정도 지켜보는 검찰은 자기 것도 할 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정 정도 지켜보는 것이 지금 좀 바라봐야 될 견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한 억측,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 국민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예. 뭘 느끼냐면은 야 역대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느냐. 심지어는 여당에서 의원총회장을 빌려줘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고 예. 거기다가 수석 부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예. 수석 대변인께서 나서가지고 수석 대변인. 뭐 사회 진행보고, 사회도 예. 가지고 예.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범진보 진영이라고 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뭐 유시민 작가부터 시작해서 다 나서가지고 응원을 하시고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학부 다닐 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대학원 다닐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 이무리한 행진곡에 이런 귀절이 나오죠.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쁘껴라는 말이 제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된 게 깃발은 간대없고 동지만 남아가지고 웅성웅성하려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 옛말에 그러니까 뭐 저기 동해안 고전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니겠습니까? 과연 수신제가를 하고 나 다음에 개혁을 하고 뭐 저기 국가를 위하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게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가는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할까? 이 점을 꼭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함을 좀 말씀하셔서 예. 뭐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습니다. 피로도가 높아진 예.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피로도의 원인을 또 한편으로 보면 예. 그 어떤 분들은 수십만 꼭지라고도 표현하시던데 그 수많은 언론 보도와 예. 추측성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그 제공한 예. 사유가 됐고 저는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해소하고 예. 논점이 좀 정리되어진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홍익표 의원이 뭐 사회도 보셨는데 뭐 조 후보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이고 예. 책임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의드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집권 정당의 책임 있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지금 검찰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추상같이 성역 없이 아주 강하게 조국 후보자 주변의 모든 걸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 후보자가 만에 하나 여기서라도 위협상에 걸리면 조 후보자는 치명적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도 굉장히 치명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윤석열 그 총장 출범 이후에 정말 과거에 우리가 로키드 사건을 취재했던 일본 동경지검의 특수부 예. 거기를 항상 우리 검찰에선 얘기할 때 그 사건을 듣는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손댈 수 있느냐? 예. 정치 검찰 아니냐? 권력의 신이 아니냐? 이런 오명을 이번에 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예.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법여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뭐 방해하기 위한 어떤 네. 검찰의 몸부림, 예. 그다음에 방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 조국 후보자께서 그 기자회견 간담회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실 거니까 뭐 기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따르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럼 국회에 따를 것 같으면은 조국 후보가 아니라도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국 후보만 개혁의 상징이고 검찰의 상징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입법 사항이지 예. 장관 한 사람이 할고 안 하고 그런 건 없다. 따라서 검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수사를 뭐 검찰 개혁에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검찰이 정말 동경지검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효과가 없을 때 아무런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지 뭐 이렇게 깨끗하게 밝히는 거 아니겠을까요? 예.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체제가 흔들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 조국 후보자가 많이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일은 아니고 예, 최선이다. 최선의 예. 후보자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아주 엄밀하게 했는데 예. 거기에 어떤 뭐 혐의점도 없다라는 자체로 검찰이 뭐 치명타를 입거나 검찰 자체가 부담을 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의 출발 자체가 네. 검찰이 무슨 인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나 일부 단체가 그 고소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검찰은 자기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보다는 저는 지금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야당에서 예. 특검이나 국정조사라든지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존에 예. 보통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일종 종의 무슨 그 기존의 레토릭처럼 예.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그런 원칙적으로 서로의 각자의 역할들에 좀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은 더 힘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지만 반대로 또 아니면은 굉장히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게 좀 기로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를 뭐 일반 사람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정말 혐의 없음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뭐랄까 좀 표현상을 없으면 좀 양도구역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될지는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검찰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설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본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대라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일단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믿고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뭐 새로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검찰 수사 내용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어찌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 보면 실시간 검색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보면 1위, 2위, 3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거 아니면 언론, 검찰. 분명히 누군가가 그 단어를 써서 그걸 올린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실시간 검색어들이 많이 잡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여론 왜곡일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지지자들의 어떤 열렬한 환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 기상천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많은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 또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간담회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네. 자기가 반론 보도라든지 해명 자료를 내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그 이번 검증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박 보도 자료를 내면서 청문회를 일정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뭐 수십만 건에 이르는 그런 의혹 보도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후보자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따님 집 앞까지 가서 굉장히 뭐 따님 그 딸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뭐 느끼는 이런 사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서 그 지지자들이 한편으로는 뭐 일종의 뭐 지혜라면 집단적 지혜라면 지혜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예.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든 게 아닐까.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을 더 예, 많이 우리가 보신 것 같네요. 이게 대한 언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시고 이것이 뭐 매크로라든지 뭐 불법적인 요소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없다면 예. 충분히 하나의 새로운 의사표시. 로 우리가 좀 충분히 봐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왜곡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우리가 저거 매크로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면은 예. 얼마든지 그건 의사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예.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것만 가지고 판단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실질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는 정말 여론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하나의 공간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으로 대변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회견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가지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다른 답변하실 건가요? 기자 간담회나 또는 청문회나 그는 뭐 안다 모른다를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따님의 총장선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실제로 총장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뭐 제 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인턴 증명서 발급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행이다,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불찰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기자 질문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기자간담회라는 부분을 생략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좀 피한 부분이 있는 건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좀 궁금한데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가서는 그건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좀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그 구체적인 만약에 또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소명을 하고 또 이 장이 많은 국민들이 벌써 이 관심을 가진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피하는 의도로 검찰 수사라는 이름으로 피한 그런 의도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굉장히 진솔하게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라서 이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이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거의 답변하는 부분이 적을 거예요. 아마 기자간담회 수준을 크게 저는 벗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청문회를 그럼 왜 하느냐? 기자간담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보이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는 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 후보자가 뭐 법으로 잘못됐느냐 잘 되느냐 이거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소신이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포덕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게 한 게 가족과 관련된 것은 나는 하나도 없다. 모른다.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장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과거에 말씀했던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의 말에 의해서 본인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을 볼 때 학자적인 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저분의 장관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을 수호하시는 분의 과연 그 도덕에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청문회입니다.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잠시만 좀 해보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언론에서 금방 확인하면 확인될 거다. 확인해 보시라. 라는 답변이 꽤 많았거든요. 의혹이 이 정도로 제기가 되고 기사가 쏟아지고 본인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올 텐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시라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근데 이렇게는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번 그 기자간담회를 보고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이루어진 부족한 뭐 질문이 부족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굉장히 담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청문회가 열리면 호통이 있고 뭐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이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서로 여야가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감정적인 질문을 하고 호통을 치고 또 이쪽 상대방이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자질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번 기자간담회는 오히려 그런 측면들은 훨씬 더 담백하게 또 장시간 진행되면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런 기자간담회하고는 다르게 그 청문회 추진단에서도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문 의원들도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실 거고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인 서로 간에 문답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 아주 원하는 수준에 거기서 흑과 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답변하는 태도와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자 간담회는 청문회와 달리 자료도 없고 꼬리 질문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게 저 질문 더 답변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추가 질문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막았어요. 추가 질문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하고 상당히 다르죠.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문회장이 되면은 기자간담회는 담백하게 질의당 답변이 이루어지지만 청문회장 가면은 특히 야당 의원님도 고압적인 태도로 막 윽박지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거꾸로.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야당의 의원님들의 어떤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청문회 법이 잘못돼 있어요.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끝나요. 차라리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추가할 수 없으면은 청문회는 글자가 들어 통과 의례, 요식 행위 이런 걸로 보여지니까 장관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소 격앙된 표현이라도 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그래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택이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고 안 될 경우에는 표결하는 뭐 이 정도의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